정의당 오늘 제 첫 번째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모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는 방송 일정상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음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년에 한 달을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 선진국입니다. 성별 임금 차별, 비정규직 노동 조건 차별에 이어 고용 인원에 따라 쉴 권리도 차별받는 노동 차별 선진국입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정말 죽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앞의 찰리 채플린은 영화 속의 장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숨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숨을 쉬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듯이 삶이 있는 노동을 위해 죽으라고 일하는 폭주에 쉼표를 찍어야 할 시간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주 4일제 공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주 4일제 공약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선거, 특히 대선은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논란을 일으킨 심상정 후보는 대장동과 고발 사주, 후보 배우자 논란에 갇힌 막장 대선판에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유일한 후보인 셈입니다. 정의당은 이 논란을 더 뜨겁게 달구어 나가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구인구직 플랫폼인 사람인의 설문조사에서 4,000명의 응답자 중 83.6%가 주 4일제에 긍정적으로 답한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주 4일제 추진을 위한 보완책을 시민들에게 직접 듣는 주 4일은 던져졌다. 대국민 캠페인을 정의당은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주 4일제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온라인을 통해 직접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촌, 강남, 구로 등지에서 후보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주 4일제 버스킹을 진행합니다. 당대표인 저는 주 4일제 근무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대구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후보 공약에서 나아가 전당적으로 주 4일제 추진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노동하는 시민들의 삶을 정의당이 온몸으로 만나겠습니다. 삶이 있는 노동을 위해 주 4일제에 대한 시민들의 따뜻한 호응을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입니다.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형사법 집행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취임사 일부입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생각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취할 행동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 배우자 중에서 유일하게 공적인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려는 김건희 씨가 검찰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호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그 공범자들이 모두 구속된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가 조작 범죄에 사용된 범죄 자금의 전주인 김건희 씨가 이 범죄에 공모했는지 혹은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밝혀야 할 시간입니다. 주가 조작은 개미 투자자들을 속여 선량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범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강조한 시장 질서 교란 범죄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씨 검찰 수사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태도는 그의 말이 행동과 일치한지를 살피는 시험지입니다. 결국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입니다. 검찰총장도 대선 후보도 범죄 혐의를 가리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방패막이의 의혹을 받는다면 스스로 거두는 것이 옳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신속한 결과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전 낙관론에 빠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연이은 망언 탓에 불안은 또 국민 몫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는 다시 추진하겠다며 원전 재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는 가짜뉴스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탈원전 이슈는 국민들의 불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최근 수년간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포항, 경주 등에 강력한 지진이 잦았고 주민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당장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원전이 가진 근본적 위험성도 무시하고 사용 후 핵 연료 등 핵 폐기물 처분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윤 후보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이유로 원전 재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계산기 굴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고 위험과 핵 폐기물 관리, 발전소 해체 등의 비용을 계산했을 때 원전은 결코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윤 후보께서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자 지구 공동체적 과제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원전 감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만 되레 역행하자는 윤 후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문입니다. 청년들은 윤석열 후보의 원전에 대한 놀라운 무지와 기후 악당을 자처하는 모습에 이미 분노하고 있습니다. 출마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약속들이 공수표가 되어가고 있으니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마저 의심됩니다. 국민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서 무지와 무책임함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자성하기를 바랍니다. 원전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만 지탄받을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국민 안전의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은 매한가지 일입니다.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미 하나의 경제구조가 돼버렸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되돌릴 수 없으니 그냥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난 10월 원전을 경제 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원전 제로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소형 원자로 도입조차 완강히 부정하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경한 주장을 했던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문재인 정부보다 퇴행적인 탈원전 입장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탈원전에 대한 의지가 점점 박약해지는데 다음에는 얼마나 더 후퇴된 입장이 나올지 벌써 우려가 됩니다. 대선 후보 전에 경제 논리로만 따질 수 없던 원전 문제가 한 표가 급한 상황이라 달라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국민들은 탈원전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도 없는 대선 후보가 기후위기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미래가 달린 일을 쉽지는 않다라고 벌써부터 재단하는 무능한 대선 후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탈원전에 있어 무지하고 무책임한 양당의 대선 후보들을 강력히 규탄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할 건지 기본 정치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의당은 지난번 한국 사회 기득권 정치,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해서 반기득권 정치 동맹을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을 넘어서는 불기차 정치연대를 구성하자고 10월 12일 날 민주노총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된 양대 노총, 미조직된 다수의 노동자들, 또 차별에 신음하고 있는 여러 장애인 성소수자, 여러 피해자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에 함께 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기후시민들, 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폭넓은 정치연대를 구성해서 이 위기를 함께 넘어서자고 공식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저희 정의당의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한국사회 기득권을 해체하는데 또 그럼으로써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을 해소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어내는데 좀 중심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오늘 1차 확대 선대위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